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다른 학원들에서 강의를 했었을 때 제일 부족하게 느꼈던 게 스피킹하고 그다음에 리스닝 부분. 그건 선생님이 어떻게 강의로 배워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시설적인 부분으로 채워주는 학원을 그 어디서도 본 적이 없어요. 어학원에서조차 원어민들하고 하는 수업이 끝이거든요. 근데 그 원어민들이랑 하는 수업이라는 게 겨우 뭐 게임하면서 뭐 교재 나가는 거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 원어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그 강사들이랑 하는 그런 수업하고 별다를 게 없어요. 사실 영어를 조금 더 많이 원어민들이 한다는 것 뿐이지. 그러면 그게 아이들이 리스닝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학습에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과 10년 전만 해도 원어민들을 엄청나게 선호하셨었어요. 부모님들이, 학부모님들이. 근데 이제 원어민들 수업을 해봐야 그냥 외국인에 대한 뭐 거부감이 좀 없어진다 뿐이지 학습에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는 걸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달으셨죠. 학부모님들 자체가. 그래도 어쨌든 지금 요즘 영어 시대가 실용영어 부분으로 많이 가고 있으면서 스피킹하고 리스닝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화상영어를 제가 도입을 하고 시작을 하면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영어는 어쨌든 언어는 노출된 시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미국에 있는 바보도 영어는 해. 머리가 나쁘다고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야 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언어는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쌓이면은 그게 언어적인 감각이 있는 아이는 조금 더 빨리 습득을 할 거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늦게 습득을 하겠지만 어쨌든 습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화상 영어를 도입을 했는데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저도 사실은 이게 과연 될까. 왜냐면 아이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게 패닉이 돼요. 원어민이 뭐라고 하면 패닉이 돼서 가만히 있다가 막 딴짓도 하고. 근데 한 3개월 지나니까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기도 하고 의사 표시를 하는 거예요. 언어라는 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의사소통을 하는 건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게 조금씩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끄덕끄덕 하기도 하고 뭐 예스 노 정도까지는 해요. 그리고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웃더라고요. 아이들이 웃고 막 장난도 치고 그러더니 뭐 타이어드 막 이러면서 막 학교 갔다 와서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를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한 2년, 3년이 지났는데 얼마 전에 중등부로 이제 올라간 우리 어머님이 중등부를 가도 화상 영어를 계속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학교에서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면 우리나라 이제 거의 모든 중학교가 원어민 선생님이 한두 분씩 계시거든요. 원어민 수업을 다 해요. 영어 수업을 하면. 근데 학생이 집에 오더니 엄마 영어 시간에 답답해 죽겠어. 우리 수업할 때 나하고만 선생님이 얘기해. 나만 대답을 해.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학생이 뭐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거나 뭐 굉장히 뭐 이렇게 언어적인 감각이 뛰어나거나 그런 학생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학생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아이가 꾸준히 한 3년 정도 우리 학원을 다녔어요. 그 중학생이 됐는데 원어민 수업 시간에 이 언어라는 게 연습이 안 돼 있으면은 바로 안 나오거든요. 아마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알아는 들었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머릿속이 복잡한 순간에 그냥 시간이 싹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응하는 거거든요, 언어는. 근데 이 아이는 3년 동안 원어민이랑 대화를 하고 나니 원어민 선생님이 뭐라고 질문하면 자기가 바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아이들은 고요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까 영어 시간에 자기하고 선생님하고 둘만 떠든다는 얘기를 하더래요.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도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내신 자체에서도 교과서 내용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한 아이들은 단어 외우기라던가 문장 외우기라던가 이게 우리 이램프 프로그램 하는데도 외우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외우기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영어를 꾸준히 했던 아이들은 사실 교과서 내용을 어려워하진 않아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과서가 그냥 본문만 있는 교과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있는 교과서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내신 시험지 자체에서도 뭐 다이얼로그 부분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오는데 영어를 계속 접하고 우리 이램프 그 스크린 클래스에 그 Q&A 부분이 있거든요.
전 그게 너무 좋은 게 다이alo그 내용을 보고서 질문하고 대답을 하잖아요. 원어민 선생님이랑. 그러면 아이들이 그 다이alo그가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받아들이는 게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화 내용인지가 빨리 터득이 되더라고요. 뭐 듣기 평가할 때 뭐 공항에서 나누는 대화, 뭐 샵에서 나누는 대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고받는 대화들을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이게 뭐 무슨 말을 하는구나 대충 짐작을 하겠지만 아이들이 되게 생경해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많아요. 상황이 많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 오고 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듣기가 훈련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은. 근데 원어민 선생님하고 그런 내용을 계속 읽고서 그 내용에 대해서 대답을 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금방 파악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상황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점원이 무엇을 얘기하고 상담에 들어갔던 사람이 어떤 내용을 요구하고 이런 걸 금방 파악을 하더라고요. 오프라인상에서는 저는 어쨌든 공부하고 있는 교재 자체를 많이 외우긴 했어요. 외우는 게 가장 베스트 웨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영어를 쓰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접할 기회가 없거든요. 많이 접하면 저절로 습득이 돼서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나한테 쌓이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일부러라도 외워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재 내에 나와 있는 부분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원어민 선생님이랑 대화했던 다이alo그나 Q&A 부분은 제가 많이 쓰게 하고 많이 외우게 했어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그 다음에 원어민 선생님이랑 대화할 때 도움이 돼요. 영어를 잘 하면은 좋겠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영어를 잘한다고 아이들이 다 잘하게 되진 않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감독 같은 경우, 축구선수 감독 같은 경우가 감독이 이렇게 굉장히 잘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는지 가이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확실하게 인식을 하시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고 나면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는 강의를 막 하루 종일 할 때보다 훨씬 더 체력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면서도 실력은 훨씬 많이 영역별로 다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강의할 때보다도 훨씬 아이들 영어 실력이 많이 향상된 걸 느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인지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만약 이걸 오픈하실 생각을 하신다면, 왜냐면은 저는 완전히 컴맹이라고 요새 말 안 해. IT 맹이거든요. 인터넷. 그렇죠. 네, 거의 근데 컴퓨터나 헤드셋에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은 본사에서 다 원격으로 다 조정을 해주시고 하니까 전화 한 통이면 되더라고요. 문자 한 번만 보내드리고 카메라가 잘 안 보여요. 헤드셋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원격 조정하셔가지고 헤드셋에 문제가 있다라던가 카메라가 어떻게 돼서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영어는 자신 있었지만 컴퓨터나 이런 걸 내가 다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되게 막 패닉이 됐었거든요. 근데 본사에서 그런 부분을 해주시니까 서포트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없었어요.